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공수처가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많은 비판과 비난 속에서도 음, 꿋꿋하게 그 진짜 자기네들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게 너무나 저는 약간 이 공수처장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가? 네. 이게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귀마개를 막고 있었나?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금 전국의 17개 교육청 교육감들이 지금 네. 대구하고 경북 교육감 빼고 조희연 교육감은 당사자니까 네. 빼고 빼고. 14개 교육감 지역의 교육감님들이 다 네. 공동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아, 절대로 공수처의 사건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그 국회 교육상임위원장하고 계신 유기용 의원도 네. 지난주에 소통관에서 네네. 기자회견 하면서 이 부당함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했고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네. 대표님이나 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공수처 1호가 사건이 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의견을 그렇게 많이 쏟아냈는데 네. 공수처장은 어떻게 이렇게 귀마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난 알 수가 없고 일반 시민단체들 지금 98개인가 시민단체들도 공수처 앞에서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막 1인 시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최소한 시민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민단체들이 공수처 1호 사건 철회하라 그 요구를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이제 이 1호 사건을 어쨌든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수순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눈앞에 이렇게 수사가 정말로 벌어지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공수처가 정말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런 실망감, 근데 이게 분노 이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참 공수처가 지금 이제 문제가 돼버렸는데 사실 우리 나경원 얘기했었잖아요. 네, 나경원 전 전 의원 건으로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적 있냐고 우리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맞나? 공수처가 어떻게 지금 만든 공수처인데 제가 진짜 지난번에 말씀을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철근을 박으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애써서 네. 햄머를 쥐어줬더니 압정을 받고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네.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 공수처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우리가 제2의 또 검찰 개혁 같은 투쟁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암담하죠.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그렇게 외쳐가지고 공수처가 겨우겨우 만들어졌는데 이제 공수처의 개혁을 위해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그렇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민 앞에 공수처가 나아갈지 모르겠지만은 1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이렇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에 써버리게 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처음에 이제 공수처에 대한 신뢰 이걸 이제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공수처에 지금 접수된 게 지난 이제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네. 1000건이 넘거든요. 1000건이 넘는 사건 중에서 상당히 많은 거는 이제 이 고위공직자와 검찰 관련 그렇겠죠. 사건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많은 사건들 다 제쳐놓고 진보 교육감을 꼭 집어가지고 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진짜 교육 공공성 때문에 자기 해직되는 것까지 각오하면서 어떻게 보면 네. 열심히 활동했던 교사들을 특채 문제를 가지고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공수처의 존재 이유, 공수처의 역사적인 어떤 소명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정면으로 지금 위배되는 방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어쨌든 첫 발은 내딛는 거는 명확해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면도 용서가 안 네, 된다. 네. 그거는 뭐 이건 역사에 남는 거니까요. 이 그렇죠. 상황 네. 자체가 이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아마 이 범여권에서 볼 때는 이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비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정말 어떻게 진행돼서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수사가 조희연 교육감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선 수사 상황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면 만약 압수수색 해야 된다면 감사원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허. 감사를 제대로 했나? 이렇게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어요. 왜? 감사 제대로 했는지 그렇죠. 그걸 먼저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그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이 관계된 진술인들이 특히 이제 심사를 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 진술서를 두 번째 수정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감사 과정에도 그 약간 개운치 않은 것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히 교육청에 들이닥쳐서 그냥 교육청 서류 몇 개 뻔뻔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네. 예, 저는 오히려 감사원 압수수색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그 공수처장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작년에 뭐 그 검찰총장 징계 문제 가지고도 사실 네. 뒤집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사실 법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그 법의 어떤 그 법의 취지와 철학이 있고 이거를 실현하려고 사실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 안에 그래서 그걸 실현하는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절차를 이렇게 네. 그 안에 이제 넣어놓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 이 수단이었던 절차가 거의 절대화되고 목적이 돼서 이 법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취지나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의 문구 하나에 그 조항 하나 절차의 아주 미세한 하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뭐 이런 걸 따져서 그 사건 어떤 사안 전체를 다 이거를 막 범죄시하거나 네. 그다음에 특정한 세력에게 자기한테 유리한 아하. 것으로 일 끌고 가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 뭐 압수수색한 이 사안도 보면은 특별 채용이라고 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지 이게 미비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절차의 문제에서 뭔가 하자를 찾아내려고 지금 이제 수사 단계에서 움직이는 거 감사원도 그렇게 접근했고 네, 뭔가 이거를 보상해 준 차원에서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수사 의뢰까지 한 것 같은데 공수처 수사를 우선 뭐 지켜는 보겠지만 참 공수처 생각만 하면 많은 분들이 우라가 치밀죠. 화가 납니다. 네. 네.